어릴 적 가족여행에서 겪었던 특별한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친한 친구와 밤새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대화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억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한 장면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환희의 순간들이 모여 나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증명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기록한 완벽하고 신성한 우리 자신만의 역사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토록 생생하고 확신에 찬 당신의 기억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뇌가 만들어낸 가짜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차원을 넘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겪은 것처럼 확신을 갖고 기억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심리학계의 오랜 화두인 거짓 기억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뇌는 이토록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왜 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지식, 우리 기억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는 뇌가 만들어낸 거짓 기억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여기서 잠깐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거짓 기억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가장 유명하고 충격적인 실험은 거짓인지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박사가 1990년대에 진행한 이른바 쇼핑몰에서 길을 잃다 연구입니다. 로프터스 박사의 연구팀은 먼저 실험 참가자들의 가족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어린 시절에 실제로 겪었던 세 가지의 진짜 추억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조작된 하나의 가짜 이야기를 섞었습니다. 그 가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5살 때 가족과 함께 간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을 때 한 친절한 노인이 당신을 발견했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이 4가지 이야기가 모두 가족에게서 들은 실제 경험담이라고 말해주며 각각의 사건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떠올려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실험의 핵심은 권위 있는 연구자가 가족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거짓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 중 무려 25%, 즉 4명 중 1명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이 가짜 사건을 실제로 겪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기에 자신만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노인은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풀렸던 기억이 나요.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에 생생한 색과 감정을 입혔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억이 과거의 영상을 그대로 재생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외부의 정보와 암시에 의해 끊임없이 편집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매우 가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토록 완벽한 거짓 기억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기억의 재구성적 특성과 정보 출처의 혼동이라는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은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꺼내는 인출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보의 파편들을 다시 조립하는 재구성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떠올릴 때 뇌는 당시의 시각정보, 청각정보, 감정,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 조각들을 끌어모아 하나의 그럴듯한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빈틈이 생기면 뇌는 현재의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그 빈틈을 자연스럽게 메워버립니다. 둘째는 정보 출처 혼동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어떤 정보의 내용은 비교적 잘 기억하지만 그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즉 출처를 기억하는 데는 매우 취약합니다.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의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 출처가 연구자의 입이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경험이었다고 출처를 잘못 지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상의 힘이 더해지면 거짓 기억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그 일을 겪을 때와 거의 동일한 영역, 특히 해마와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상상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이것이 실제 경험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상상이었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생생한 상상은 실제 기억의 일부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로프터스 박사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에게 어릴 적 열기구를 탄 합성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수가 실제로 열기구를 탔던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기억 현상은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적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매우 실질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법 시스템입니다. 법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로프터스 박사의 연구는 수사관이 던지는 유도 질문 하나가 목격자의 기억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심지어는 범인을 잘못 지목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차가 들이받았을 때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라고 묻는 것과 그 차가 박살냈을 때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라고 묻는 것은 목격자가 기억하는 사고의 심각성과 자동차의 속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을 재평가하고 유도 신문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회복 기억 논쟁 역시 거짓 기억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일부 심리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특정한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캐묻는 과정이 오히려 환자에게 없었던 끔찍한 학대의 기억을 만들어 심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억의 본질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진실의 기록 보관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 뇌가 끊임없이 수정하고 편집하는 한편의 자서전에 가깝습니다. 뇌의 1차적인 목표는 과거 사실을 100%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되고 매끄러운 삶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억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억을 불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의 기억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억의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인 역사가 아닌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신중한 관찰자가 되고 더 너그러운 청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뇌의 비밀은 뇌가 교활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지칠 줄 모르는 이야기꾼이라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